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 NCS 관련된 실전 취업 토크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박재경 취업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 밸류업 컨설팅의 조희숙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펙 너머 능력으로 NCS 실전 취업 토크. 오늘은요, NCS를 둘러싼 핫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인천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용사 종목에 대한 모의평가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실기 문제를 최종 테스트하는 자리로 이날 공개될 미용사 종목의 평가 과제는 기존의 4개 과제에서 NCS 기반 및 현장 수요에 부합하도록 두피 관리 및 샴푸 등 2과제가 추가된 총 6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채점 항목도 다양화해 수험자의 객관적인 능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정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을 통해 NCS 기반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현장과 직업교육, 훈련, 자격을 연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NCS 제도 도입 후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 바로 자격증 부분입니다. 직무 중심의 인재를 뽑고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이 자격증 과정이 많이 신설이 되고 있는데 NCS와 연계된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박재경 컨설턴트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간 스펙 경쟁이다. 네. 비판 참 많이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8대 스펙, 9대 스펙, 뭐 10대 스펙. 그러니까요. 너무나 네. 많은 스펙 준비에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해왔는데 대표적인 하나가 자격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자격증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낭비가 되는 너무 크지 않나요, 손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간 투입하고 하는 것이 무조건 시간 낭비라고 사실 볼 수 없을 건데요. 문제는 어떻게 취사 선택하고 그렇죠. 옥석을 구분하는가가 가장 네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취준생들이 자기만의 NCS 기반 채용 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 자기만의 직무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로 사실은 자격증을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들은 그래요.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네. 특히 영어 점수 이외에 컴퓨터나 뭐 제2국어 자격증, 그다음에 산업 분야에 쓰이는 국가 기술 자격증, 그다음에 경제 재무 관련된 자격증, 네. 한자 능력, 그다음에 뭐 그 역사 관련된 한국사 관련된 자격증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네. 자격증에 많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네. 계열을 망라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격증 하면 공학계통, 기술직 계통에서만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채로운 것은 공학계통이 인당 평균 2.8개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비해서 인문계통은 2.96, 더 높지요. 그러네요. 특히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3.02로 해서 오히려 더 자격증에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아마 이거는 그 직무 특성에 기인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기술 계통 같으면 전기면 전기, 특정화된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면 그게 곧 본인의 능력치로 인정이 되는데 네. 인문 사회 계통, 뭐 경영 지원 직무인 경우에는 사실은 관련된 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취준생들이 자격증에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듯이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국가기술 자격증은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소용이 되고요. 통용이 되고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민간 자격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가 현재 그 표를 보시게 되면 등록되어 있는 2016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의 개수만 보더라도 2,786개가 되고요. 예. 누적 자격수, 지금까지 총 민간 자격증으로 취득되어 있는 누적 자격 수가 2502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당한 수치예요. 상당한 수치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민간 자격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고 인정이 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 반면에 말 그대로 그냥 그 컷으로 예, 며칠 동안에 뭐 교육 과정에서 자격증을 남발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준생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갖고 갔을 때 실제로 직무 능력을 어필하는데 소용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여지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가에서 공인하는 네. 자격증이 있고요. 민간 자격증이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그렇습니다. 가지로 나뉘는데 네. 이게 국가 자격인지 민간 자격인지도 모르고 취득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우리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무려 61.3% 정도가 네.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인지 국가 전문 자격증인지를 모르고 취득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냥 취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네. 이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구분 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는 얘기인데 지푸라기로 잡고 문제예요. 싶은 심정. 그럼요. 그런데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민간 자격증 그렇죠. 업체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준이 되지 않은 업체들이 무분별한 어떤 상술 이런 거에 우리 취준생들이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나빠요. 그런 걸 이용하는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너무나 간절한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건 좀 나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시험에서 이 자격증이 있으면 좀 가산점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걸 더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그러니까 특히 공무원 시험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나 정보 처리 관련 자격증이 적게는 0.5점, 많게는 1점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나 없이 다 이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사실은 OA 계통 관련된 거라든지 정보 처리, 뭐 PC 활용 능력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취준생들이 기본적인 수준 이상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굳이 자격증을 따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그 과거의 것들이 관행처럼 넘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할 걸로 일단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직 실행은 안 되고 계획대로 된다면 있는데. 2017년 정도 기존에 이제 따놓고 있는 네네. 사람들에 대한 유예 조항을 줘야 되니까 2017년 이후부터는 폐지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요. 네. 네. 그렇군요. 현재 상황까지 지금 짚어봤는데 NCS 취지 자체가 불필요한 무분별하게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걸 좀 막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스펙이 되니까요. 그렇죠. 무분별하게 따던 자격증 NCS가 도입되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무분별한 자격증은 조금 사라질 수 있는데 이제 필요한 자격증을 제대로 딸 수 있는 길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NCS로 바뀌면 뭐 자격 준비하기 되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네. 또 취준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NCS는 온스펙이잖아요. 그렇죠. 내 직무에 굉장히 적합한 자격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또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검정형 자격은 뭐 흔히 벼락치기에서 자기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또 뭐 자격의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자격을 쉽게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네. 있을 수 있다면 지금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충분한 교육 시간 네, 이것들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의 교육 시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직무에 적합한 자격을 따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또 취준생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거에 들이는 시간이 아닌 필요한 것에 들이는 조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격증을 준비하는 걸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무분별하게 필요 없는데도 말 그대로 스펙을 보여주기 위해서 땄던 자격증들은 많이 사라질 거지만 네. 온스펙적인 자격증은 오히려 따는데 시간을 더 네, 많이 걸릴 수도 투자를 있다. 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 네. 검정형이라는 게 나왔고요. 네, 네. 과정평가형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NCS는 그러면 NCS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어떤 곳에 어떤 네. 쪽에 속할까요? NCS 자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 NCS에 기반해서 일정 요건들을 좀 충족하게 되는 뭐 교육 과정들을 이수하고 나면요. 내부나 외부에 대한 평가를 좀 받고 나서 그 합격 기준을 조금
충족하게 되면 이제 국가 자격을 주게 되는 게 NCS 자격의 이제 주 요점일 수 있는데요. 네. 도입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네. 이 NCS 자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 기존의 자격 제도라고 하는 것들의 뭐 문제점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이게 NCS 즉 네. NCS는 이제 직무니까요. 산업 현장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격 이 세 네. 가지가 조금 그러니까 서로 매칭되지 않는 근데 자격을 땄으나 현장에 가서 바로 사용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좀 있었다면 NCS 자격이라는 것은 이 세 개를 좀 일치해 가기 위해서 연관성을 좀 높이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 시간 안에 정말 직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현장에 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또 다른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NCS 자격은 과정평가형 자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에 보니까 뭐 25종목 한 129개 과정이 지정 시행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고용노동부의 방향을 좀 보면 이 자격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이라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어떻게 보면 직무 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방식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일 잘하는 인재를 좀 배출해 낼 수 있게 지속적으로 이런 시험들을 관리하고 또 평가하고 운영하는 거에 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은 조금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자격증이니까요. 이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네. 증서를 준 건데 네.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에 투입시키기는 굉장히 무리가 따랐다면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기존의 국가 자격증과 NCS 자격증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럼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국가기술자격법 내에서 시행이 될 겁니다. 단지 이제 형태가 좀 달라지는 건데요. 네네.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이론 시험을 보고요. 필기 시험을 치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실기 시험을 치르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주로 어떤 걸로 평가를 했냐면 시험 과목으로 평가를 했죠. 그래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네. 문제 은행을 잘 뽑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합격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알고 있는가 네. 이거를 평가해서 자격증을 부여했다면 이제 그 시험 위주가 아니고 과정 평가형 그 자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실무 현장에서 경험할 법한 것들을 쭉 경험한 다음에 네. 내부 평가, 외부 평가를 거쳐서 일정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발급이 되는 건데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실제적인 능력이 뒷받침이 되느냐 없느냐 실무 능력에 초점을 좀 맞췄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의 기재 사항이나 이런 것도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전기기사 자격증, 기사 1급 뭐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나왔겠죠. 아니면 산업기사, 아니면 기능사, 뭐 기술사 이렇게 나갔겠지만 이제 바뀐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훈련 기관에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이 직무 관련된 내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직무 능력 단위 우리가 NCS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거 있죠. 직무 능력 단위가 기재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수준까지 레벨 몇 레벨까지 이렇게 체크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식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능력치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뭔가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주 포커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격증 이름이 똑같으면 네. 다 똑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도 이 자격증을 따고 네. 있고 이 사람도 따고 있으면 똑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세부 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격을 땄지만 어느 정도 네. 능력치까지. 능력치가 몇 레벨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더 정말 능력을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분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우리 NCS 시스템하고 매칭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S 시스템과 네. 궤를 같이 하고 네. 있다. 네.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조혜숙 대표님께 질문 드리죠. 검정형 자격증이 또 변화가 된다고요? 네. 무슨 내용인가요? 이 자격 제도는 사실 아직 뭐
현재 갖추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참 쉽지는 않은데 올 하반기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가 갖고 있는 이제 자격과 또 민간 자격 이런 전반적인 조사를 아마 할 예정으로 네.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자격 중에 정말 필요한 것들 아니면 뭐 새로 필요한 뭐 없지만 만들어야 되는 것들도 생길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그거에 따라 검정형 자격도 1차 NCS 자격으로 편입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는 좀 하반기에 이 제도가 세팅이 되고 나면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정형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언급이 됐습니다. 과정평가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과정 이수로 부르시는 분들도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정확한 명칭은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평가형 조지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 자격. 주셨던 네. 것처럼 과정평가형 자격이 맞는 거고요. 네네.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증이 필기 시험이 제일 주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문제집 한 권 갖다 놓고 열심히 잘 풀어서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벼락치기로도 됐어요. 벼락치기로 가능했죠. 네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진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가 된다. 그리고 그레이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NCS 직무능력 표준에 따라서 설계된 교육 과정, 그 능력 개발 과정에 그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이수한 일정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외부의 평가, 내 외부의 평가를 거쳐서 일정 기준이 되어야 통과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레이드별로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기술 자격 제도는 지난해 5월 20일 날 최초 시행이 돼서 되고 있습니다. 한 1년 1개월 정도, 1년이 좀 넘었는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신 문제은행식, 그렇죠? 단시간에 정말 벼락치기로 소위 공부를 해도 가능했다면 이제는 정말 그 자격증 자체가 아니라 그 능력, 그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네. 이걸 좀 치지 않을까, 시험을 보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생각이 절대적인 들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 중요한 아.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단박에 시간. 운에 따라서 아니면 뭐 요령에 따라서 네네.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꼭 필요한 자격 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꼭 들어야 되는 네. 과정, 네. 꼭 이 시간만큼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의무적으로 또 있는 거고요. 네. 도입 취지가 뭘까요? NCS 도입 취지하고 사실은 같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역시나, 같아요. 네. 역시 우리가 지금 대학 졸업하고 전공을 몇 년 동안 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산업 현장에 들어가 보면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능력치나 이런 것들을 다시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해당되는 기업에 맞게끔 네. 그때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채용된 우리 구직자들이 성과를 발휘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이 소요되는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네. 그런 그 불합리한 것들, 비능률적인, 비경제적인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여보기 위한 취지, 그 취지에서 자격제도의 변경이 왔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검정형 자격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그러면 지금 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네네. 이제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관련 근거는 같은 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자격 체계라고 한다면 자격증이 발부되는 것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해서 뭐 변호사, 공인노무사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그 자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민간 자격증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산업인력공단에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법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거고요. 검정형 자격 같은 경우는 자격이 그냥 따로 요건을 두질 않습니다. 그냥 뭐 학력이나 경력 요건. 이를테면 기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산업기사에서 몇 년 동안 실무 경력이 있어야 딸 수 있다. 뭐 이런 기준만 충족되게 되면 아무나 취득할 수 있었는데 네. 과정형 평가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훈련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시간. 그래서 대신 뭐 학력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그 요건을 두지는 않고 있고요. 네. 평가 내용 자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문제은행식의 출제 형태였다 그러면 실습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좀 바뀌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평가에 대한 부분. 검정형 자격 같은 경우는 한 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시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패자 부활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평가형 자격에서는 40% 미만자에 대해서 한 번에 한해서는 재평가의 기회가 부여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정형 자격 같은 경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과정 자체를 그냥 위임해놓고 별도로 정부 부처에서 뭐 관리 감독하거나 과정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었는데 네. 과정 평가형 자격은 민간에 위탁을 주어서 그 특정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단위 과정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계획한 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격 기준이 이제 60점 이상이면 됐던 것이 조금 더 상향돼서 아까 우리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따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던 그런 거고요.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가 형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자격증 기재 항목들이 좀 바뀌었다. 네. 기존에는 자격 종목하고 합격일만 기재가 됐다면 이제는 교육의 명칭과 훈련 기관에서 어떤 기간 동안 얼마 동안 네. 시간을 얼마만큼 했고 능력 단위에서 그레이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가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이 크게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검정형 자격, 과정 평가형 자격 이렇게 또 정리를 쭉 네.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이렇게 바뀌는구나 느낌이 오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표님. 바뀌니까 이전에 국가 자격증 땄던 사람들 그럼 내 자격증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나 하는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뭐 현재로서는 아직 어떻게 보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이제 과정 평가형 자격 같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다라고 해서 기존의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한테 자격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기술 자격 법령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네.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들여다보면 네.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존에는 내가 알고 있으면 좋은 지식을 그렇죠. 이게 현장에서 사용될지는 잘 모르겠어 어디까지 알아야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는 능력 단위별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능력 단위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 분류 안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를 정했다면 그 안에 필요한 능력 단위가 있잖아요. 네. 그 능력 단위별로 이것들을 알아야 될 것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현장에서 그대로 직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교육만으로도 굉장히 뭐 현장 적용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두 개가 병행되고 있는 시기다 보니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하반기에 정리가 되고 나면 한 번 더 저희가 명확하게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변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혼재가 되어서 좀 쓰이고 있는데 완벽하게 다 또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한 번 더 저희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기반 자격증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들을 질문해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보죠. NCS 기반 자격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미용학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NCS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다는데 NCS가 실무 위주의 수업으로 현장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여자이기도 하고 정말 배워서 바로 창업을 하거나 일을 하고 싶은데 NCS 자격증이 실무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읽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늦게 시작하는 만큼 실무에 나가서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NCS를 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을 듣고 한번 재구성을 해봤는데 앞서서 이슈로 저희가 알려드렸던 기사도 미용 관련됐었거든요. 마침 또 미용 학원 알아보고 있는 여성분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합니다.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용을 포함해서 그쪽 분야에 이미용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어떻게 취업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를 우리가 잘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미용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 자격을 땁니다.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독학을 해서 따든지 간에 따게 되죠.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미용실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네. 하는데 거의 무보수로 일하는 것처럼 도제식으로 열심히 배웁니다. 처음에는 빗질하고 쓰는 것부터 시작을 그렇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샴푸하고 그레이드가 점점 맞아요. 올라가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절대적인 시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채용이 돼서 일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네. 근데 이제 이 NCS 기반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이미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채용이 된 이후에 머리 감고 빗질하고 쓸고 뭐 하는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손에 익숙한 상태로 취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현장 투입이 돼서 본인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도기 형태를 띠다 네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 NCS 자격이 뭐야 과연?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 NCS에 대한 자격증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시스템화시켜서 갖고 갈 건가?
취준생,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포커스만 맞추기보다는 네. 이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유연하게 제대로 취업으로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하는 것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NCS 제도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 뭐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우리가 흔히 경단녀라고 부르는데 그 경단녀들이 사회, 직장에, 직무에 재진입할 때 이 NCS 기준을 활용을 하면 좀 더 기준이 명확해서 진입이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NCS 기반을 둔 자격증을 따게 되면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사회에 재진입을 할 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까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게 경력 단절 여성만의 해당은 아닐 것 같고요. 네. 혹시나 뭐 학생들도 내가 직무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조금 뭐 입사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다면 네.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펙 중심이었기 때문에 경력 단절 같은 경우는 쉬웠는데 스펙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면 아예 도전의 기회 자체가 그렇죠. 거의 없지 않았을까. 네. 근데 NCS 자격도 채용으로 바뀌면서 그래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기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는 조금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좀 들여다보면 NCS 자격 같은 경우에는 가정평가형 이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내가 해당되는 직무라고 하는 그 세 분류에 대한 필수 능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요. 네.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 임의용에서 진짜 필요한 내용. 근데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능력 외에 내가 알아도 좋은 기반 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선택 능력단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합쳐서 이제 뭐 800에서 1000시간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경력이 단절되면서 지식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필수 능력을 통해서 그 직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선택 능력들도 네네.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입사 지원서를 보면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우리가 입사 지원서 딱 보면은 자격이나 교육에 대해서 능력 단위별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성적으로 기술하는 형태가 아니라 네. 해당되는 능력 단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교육을 이수했는지 그래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단절이 됐다 하더라도 이 교육 예를 들어 보면 자격을 따기 위해서 들었다면 그 부분은 있으니까.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서류에 있어서 기존의 경력 단절과 조금 경쟁력을 줄지 않을까. 그래서 서류가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많은 시간 교육의 능력 단위를 들었다는 것은 면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많은 또 이제 면접 대비가 가능했다라는 네네. 게 시간이 길다 보니까 교육생이랑 또 교수자들 간에 서로 수많은 피드백이 오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또 듣게 되고 네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면접 대비도 좀 가능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의 양상. 그렇게 되면 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기회, 뭐 이게 온전한 기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특정 직무에 대한 것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네. 나는 그쪽에 가고 싶다. 그래서 800 내지 1000시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시간,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올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진정성이 느껴지고 훨씬 구미가 당기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입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OJT 하는 과정에서 익혀야 될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몸에 익숙하게 가져온다는 네네네. 거. 그 자체만으로 해도 채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NCS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경단녀들이 무조건 취업이 다 된다 이런 그런 의미는 말씀이 아니라 네.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의 마이스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도제식 시스템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스승에게 단연간 그 현장에서 정말 사사한다 그러죠. 네. 이렇게 기술을 전수받고 익혀서 자격을 갖추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알려져 있는데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좀 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NCS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히 NQF라고 해서 능력 단위 이제 그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모델 자체가 독일의 도제식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일학습 병행전화 아니면 도제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독일 자체는 일정 기간 의무 교육을 이수하면 이 그 진로를 선택하는 갈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원화되어 있는 그 체제 교육 제도가 좀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직업 선택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네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이 좀 다르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식 도제 시스템을 거의 원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은 네. 비슷하다. 네. 네. NCS 기반 자격증을 그러면 하나하나 좀 과정을 알고 싶어요. 처음부터 네. 어떤 과정으로 취득하게 되죠? 일단 NCS 자격을 취득하려면 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가고 싶은 직무가 되게 명확하게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왜냐면 NCS 곧 129 산업 현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당 직무, 내가 원하는 자격 종목, 내가 따야 되는 자격 종목이 뭔지를 먼저 선정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게 선정이 됐다면 자격 종목에 대한 교육 기관을 찾아보는 거 일단 뭐 두 번째 일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 평가 이때는 내부 평가를 먼저 받거든요. 아. 교육을 이수하는 거에 대한 이제 네. 출석률, 아. 이제 이게 얼마나 내가 성실히 갔는지 네. 그게 75% 이수를 해야 크네요. 네, 이수 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75% 절대적인 이상. 시간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군요. 네. 오. 그러고 나서 그 각 능력 단위별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능력 단위별로 세부 평가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내부 평가가 완료가 되어야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외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외부 평가가 끝나게 되면 근데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내용이 많지 않을까라는 취준생들의 고민이 있을 텐데 그렇죠. 외부 평가에서는 필수 능력 단위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그래요? 능력은 빠지기 때문에 네. 시간에 있어서 배운 것 중에 이제 핵심 직무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나마 네, 어떻게 보면 노력에 좀 집중할 수 있고요. 그렇게 외부 평가를 다 받고 나면 이제 내 외부 평가한 것들을 1대1로 합산해서 80점 이상이 되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자격증명에 내가 어떠한 능력 단위를 이수받았는지가 명확히 표시되니까 네. 어떤 자격증 땄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 어떤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아, 충분히 그렇죠. 자격증이 대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프로세스가 조금 더 기존의 자격 제도 대비 뭐 복잡해질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자격이 주는 설명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양과 질에 있어서 훨씬 더 잘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통용이 되는 자격증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시행이 된 대부분의 자격증들은 자격증만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로 통용이 되는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NCS 기반 자격증을 취득을 했단 말이죠, 대표님. 그러면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하는 곳에서 좀 더 가산점을 얻을 수가 있나요? 그게 기관마다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면접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자격들을 능력 단위별로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그래도 이 직무를 잘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정도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네네. 같고요. 기관에 따라서는 어떠한 자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라고 이미 공고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필수 자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수를 했을 때 훨씬 더 가산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격증이 있으면 정말 이 사람은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구나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는 여태까지는 그게 문제였죠.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NCS 기반 자격증이 이런 거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이 호텔 카지노 최초의 NCS 기반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는데 카지노 운영관리사라는 자격시험을 국내 최초로 또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좀 알아볼까요? 좀 재밌기도 했어요. 네. 카지노 운영하면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 카지노 관련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네네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주 인기 학과이죠. 뭐 구체적으로 카지노가 개설되어 있는 게 정선의 카지노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전국적으로 네. 외인 취입하는 것과 국내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공도에 네네. 있는데 그쪽에서 카지노 이제 딜러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능력 단위를 NCS 기반으로 해서 모아서 자격을 발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네. 이제 카지노 운영 관리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카지노 딜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네네. 이게 국제적인 게임 규칙에 의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정의가 돼 있고요. 또한 카지노에서 이제 고객의 편의를 이제 제공해주는 네. 이런 일을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얘기인데 네. 그 게임의 룰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룰렛, 블랙잭,
바카라라고 하는 게임의 세 가지 유형이 그거는 있는데 맞아요. 네. 이거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자격은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네. 한국 NCS 자격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세 과목 그 종목에 대해서 필기 두 과목과 해당 그 종목에 대한 실기 이거를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 자격이 부여가 되는 그런 게 돼 있죠. 그러니까 카지노랑 NCS가 이제 만나서 결합을 했다는 거죠. 카지노를 운영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NCS 기반의 자격증을 이제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카지노 운영관리사 같은 NCS 기반 자격증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그 카지노 운영 관리사라고 하는 그런 쪽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과정평가 아까 설명 주셨던 그런 유형이 될 텐데요.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으로 현재 이제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된 부분이 기계산업 설계기사를 포함해서 30개 종목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외에 지금 직업 자격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구현해 가고자 하는 능력도 아니별로 구현해 가고자 하는 것이 총 24개 분야에 598개가 네. 이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정보들을 조금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큐넷이라고 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가보시면 자격에 관련된 운영이라든지 뭐 시험 시행 세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넷이라는 이 자격증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 자격증에 대해서 특히 NCS 자격증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격증 또한 NCS 능력 중심으로 가고 있구나. 오늘 그걸 좀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격증이 참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그 우리 취준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이 잘못된 상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취준생들이 오로지 직무, 능력 이런 쪽에 대한 관념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남들이 이것저것 취득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할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나의 직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해 가야 되겠다는 그런 밑그림을 좀 그리신 다음에 네. 거기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따져본 다음에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홍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과장돼서 과대 광고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이제 NCS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제시해주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들을 제시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큐넷과 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셔 보시면 민간 자격증이 국가로부터 인정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NCS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 직업전문학교나 폴리텍의 그 시스템들 이런 네네. 쪽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는 뭐 학제와 상관없이 네.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상관없이 경단자나 이런 분들은 일학습 병행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이제 먼저 선취업을 해서 자격을 따가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을 따고 취업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일을 시작하면서 배우면서 자격을 얻는다. 뭐 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NCS 자격 준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해 주시죠. NCS 자격이라고 하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만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 사실 NCS 자격은 기업 입장에서도 되게 좋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NCS 자격 관련해서 기존에 뭐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나면 학교에서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재교육이라는 것을 시켜야지만 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로 보니까 그 재교육 시간이 무려 18.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네, 넘는 시간, 1년 반? 비용도 네. 5,900만 원 정도 들여서 신입사원 한 명을 다시 재교육시켜서 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고요. 또한 또 취준생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의 전공과 불일치한 직무를 얻는 비율도 데이터로 보니까 너무 높아요. 네. 4년제 대학이 80.7%, 전문대가 78.1%, 그나마 전문계고가 68.1% 정도가 비일치된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본인이 배운 것과 회사 가서 해야 될 일이 다른 것도 되게 그렇죠. 그리 행복하지 않은 맞아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딱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NCS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뭐 알려주는 것들 그리고 그걸 기업 입장에서도 이 NCS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신입사원들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취준생 입장에서 이 자료들은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린 많은 내용들이 ncs.go.kr에 들어가면 과정평가용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평가용이 기존의 검정인가,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니까 네. 제도에 대한 좀 명확한 이해를 한번 해보면 그 자격들을 어떻게 이수해 가야 되는 건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도 좀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과 또 하나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NCS 자격이라 되게 더 쉽게 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이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그 한 자격을 따기 위해서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충분히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위해서 막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네. 사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씩 준비해 간다면 아마 기업 입장에서도 또 취준생 입장에서도 효과적으로 비용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시간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불이치를 줄일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NCS 자격증 자격증 따기가 수월해졌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네. 오히려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지만 취업 준비생도 그리고 기업도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NCS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 박재경 컨설턴트, 조혜숙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